통계역학 챕터 2의 주제는 엔트로피와 온도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기본 가정 이렇게 나왔는데 어, 온도와 그 엔트로피를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통계역학적인 용어를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개라고 부를 때 개는 세 가지 주요하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개가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개가 뭐 열린 개, 그림에서처럼 열린 개, 오픈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닫힌 개, closed system이다라고 불리는 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isolated system, 고립개다라는 또 개가 있습니다. 이 열린 개는 뭐냐면 이 시스템과 주변, environment, 외부와의 열 출입이 가능한 에너지의 교환이 가능하고 에너지의 교환뿐만이 아니고 열의 교환뿐만이 아니고 물질의 교환도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가 열린 개 혹은 오픈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closed 시스템은 뭐냐면 외부와의 에너지 출입, 열 교환은 가능한데 물질의 교환은 불가능한 시스템, 물질의 교환은 가능하지 않고 열의 교환, 에너지 교환만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가 닫힌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고립계,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은 뭐냐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서 열 출입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물질 간의 출입도 불가능한 시스템을 고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정의 이해하셨나요? 우리 이제 미시 상태와 거시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이제 볼륨이 V인 박스 안에 어떤 이제 많은 입자들이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상태. 그래서 입자들의 수를 그 캐피탈 N, 대문자 N으로 나타냈고, 이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를 E라고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 입자의 수, 에너지. 그리고 이제 퀀텀 스테이트로 이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n개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파동 함수를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자, r sub 1, r sub 2, r sub n 따따따 이런 것들은 그 각각의 개별 입자들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이제 그 위치 벡터를 나타내주는데 이 파동 함수는 이제 n개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우리 보통 이제 매크로 스테이트다, 거시 상태다라고 하는 건 거시 상태는 이 개의 집합적인 특징, 예를 들면 볼륨, 최적, 입자의 수, 에너지 등으로 규정되는 개의 상태, 입자를 기술할 때 최적, 뭐 입자의 수, 에너지 등으로 이렇게 그 나타내주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매크로 스테이트, 거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거시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연력학적인 변수들인데 요 연력학적인 상태, 거시 상태로 우리가 연력학적인 상태, thermodynamic st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 상태에서 이 토탈 입자의 수는 뭐 i번째 상태의 입자 수를 모든 i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 해주면 토탈 넘버 오브 파티클이 나오고 뭐 i번째 입자의 에너지, i번째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nth of i times i번째 입자의 에너지, 그 i번째 입자의 입자수, 이걸 곱해주고 모든 i에 대해 썸메이션 해주면 이게 이제 토탈 시스템의 이 거시적인 상태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탈 넘버하고 각각 개별적인 어떤 특정한 i번째 상태, 요 사이의 관계식, 이러한 관계식을 이 조건을 만족하는 파동함수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주는 파동함수를 우리가 미시 상태다, 마이크로 스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미시 상태다라고 하는 건 주어진 마이크로 스테이트, 어떤 주어진 미시 상태는 그 수많은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축퇴된 상태도 존재하고 다중도 배웠잖아요. 수많은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이렇게 매크로 스테이트에는 수많은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피, 뭐 입자수, 에너지가 이렇게 딱 정해진 거시적인 상태를 보면 그런 건 이제 수많은 이렇게 마이크로 스테이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수많은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우리가 앙상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앙상블이다.
그래서 수많은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앙상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앙상블, 통계역학에서 많이 쓰는 앙상블, 영어로는 인셈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앙상블은 확률적으로 서로 독립적이고 같은 통계적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모임을 우리가 앙상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앙상블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통계역학의 기본적인 가정, fundamental assumption, 그래서 이 챕터 2의 가정 첫 번째 나오는 게 통계역학의 기본 가정인데, 이 평형 거시 상태, 매크로스코,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움이면서 매크로스코픽 상태의 고립계, 우리 고립계는 열출입도 불가능, 외부와의 열출입도 안 되고 입자의 교환도 안 되는 스테이트를 고립계라고 했는데, 그런 평형 거시 상태의 고립계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양자 상태, 접근 가능한 모든 양자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지금 조금 전에 정의한 게 이제 그게 미시 상태,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우리가 접근 가능한 양자 상태를 우리가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런 접근 가능한 모든 양자 상태는 똑같은 동등한 확률, 같은 확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통계역학의 기본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probability라고 하는 거는 고립계에서 외부와의 열출입도, 그 다음에 입자의 출입도 안 되는 고립계에서 G계의 접근 가능한 양자 상태 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퀀텀 스테이트 S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갖는 다중도가 이제 G인 경우에 고립계에서 G계의 접근 가능한 양자 상태 S에서 발견된 확률은 그 다중도분의 그 S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갖는 토탈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를 G라고 하면 그 G분의 1을 확률이라고 하고, 그런 모든 확률을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게 이제 1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확률이 규격화 조건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걔가 어떤 퀀텀 스테이트 S라고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물리적 성질을 제가 이제 X라고 하면, 이건 이제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보통 이제 오퍼레이터 얘기하지만 어떤 물리적 성질, 예를 들면 뭐 측정 가능하냐, 자기 모멘트, 뭐 에너지, 뭐 전하 밀도, 이러한 양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X 이렇게 두면 이 X에 대한 평균값은 그 S 스테이트에서의 X에 대한 평균값은 그 스테이트에서의 확률과 곱해서 그걸 모든 S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 해주면 그게 X, 어떤 물리적 성질 X에 대한 평균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평균값을 정의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러한 평균값을 우리가 이제 앙상블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평균값을 앙상블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앙상블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먼저 미시 정준 앙상블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미시 정준 앙상블, 영어로는 마이크로 캐노니컬, 이게 캐노니컬이 정준이고 마이크로가 미시 작다는 얘기고, 그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는 미시 정준 앙상블은 어떤 시스템에서 볼륨, 그 다음에 number of particle의 수가 일정, V하고 N이 일정하고 에너지도 사실 거의 일정하다고. 에너지가 어떤 특정 에너지가 뭐 E-2분의 델타 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 E 플러스 2분의 델타가 무지무지 작은 거니까, 이러한 영역에서 잘 정의된 앙상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V하고 볼륨과 number of particle과 에너지가 다 정확하게 측정되는 시스템, 그게 이제 고립계에 적용되는 시스템이죠. 열출입도 안 되고 입자의 출입도 안 되고, 그래서 보통 미시정준 앙상블에서는 number of particle, 그 다음에 볼륨, 에너지가 다 컨스탄트인 시스템을 우리가 미시정준 앙상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고립계에서 입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에너지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로를 뺀 캐노니컬 앙상블을 우리가 정준 앙상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준 앙상블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의 볼륨, 그 다음에 number of particle, 그 다음에 temperature, 온도는 일정하나
모든 에너지의 값을 취할 수 있는 앙상블. 다시 말해서 요 시스템이 외부 열원하고 열 접촉을 이제 닫힌 고립계가 아니라 열 접촉을 하고 있는 닫힌 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닫힌 계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는 열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열 접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외부 열원하고 에너지 열의 교환은 가능하고 입자들의 교환은 안 되지만 열 교환이 가능한 상태를 thermal contact 열 접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닫힌 계에서는 외부하고 environment하고의 열 교환은 이렇게 가능하게 돼요. 입자는 넘나들 수 없지만 열은 에너지는 이렇게 외부하고 넘나들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이 시스템의 볼륨,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파리클 입자의 수, 그 다음에 템퍼러처는 열평형 상태로 열 접촉을 해서 열평형 상태로 이루기 때문에 템퍼러처가 일정한 N과 V와 T가 일정한 그러한 앙상블을 우리가 이제 정준 앙상블이다. 닫힌 계를 나타내 줄 때는 우리가 캐노니컬 앙상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캐노니컬 앞에 그랜드라는 말을 붙여서 대정준 앙상블,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 또는 매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이 대정준 앙상블은 이 시스템의 입자수하고 에너지가 모두 외부하고 교환이 가능해서 입자수와 에너지가 모두 임의의 값을 취할 수 있는 앙상블. 이게 뭐죠? 오픈 시스템. 그러니까 외부하고 열적하고 화학적 평형, 외부하고 어쨌거나 평형 상태를 이루는데 열 접촉에 의한 열적 평형을 이룰 뿐만 아니고 물질이 교환되는 매터가 교환되면서 화학적 평형까지 이루는 그 thermodynamic equilibrium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에너지 열만 교환되는 게 아니고 입자들도 이렇게 교환되는 오픈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열적인 평형 상태, 열 접촉을 해서 열적인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앙상블 평균은 아까 이제 x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양의 평균 값을 계산할 때는 sum over x, sum over s, x of s times p of s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 놈이 앙상블 평균이 열적인 평형 상태에서는 시간에 무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필요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통계역학에서 필요한 용어들을 이제 앙상블에 대한 뭐 마이크로 캐노니컬, 캐노니컬 앙상블,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고 오늘 끝으로 이제 앙상블을 만드는 앙상블의 형성 우리말로는 이제 앙상블의 형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construction of an 앙상블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면 스핀이 5개 스핀 시스템이 있어요. 5개의 스핀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스핀 과잉이 1이래요. 2s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s가 1인 경우는 3개가 업이고 2개가 다운이면 스핀 과잉이 1이잖아요. 하나만 남잖아요. 그래서 2s가 1인 스핀 과잉 시스템은 이렇게 3개는 업이고 2개는 다운인 시스템을 우리가 스핀 과잉이 1인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이렇게 된 앙상블은 몇 개의 개로 마이크로 스테이트로 이루어져 있을까? 요게 이렇게 된 스핀 과잉이 1인 앙상블은 몇 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로 이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중도 함수를 지난 시간 1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핀업인 다중도 함수는 중복도라고 축태도, 뭐 다중도, 중복도 이런 말 쓰는데 전체 n개의 입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중도 함수 스핀 과잉에 해당되는 이제 s가 주어지면 요 놈은 이제 n up 팩토리얼 분의 곱하기 n 다운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래서 n up은 2분의 1 n 더하기 s 팩토리얼 곱하기 2분의 n 빼기 s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 경우 이제 스핀 과잉은 시스템은 토탈 넘버 오브 파리클은 n이 5인 경우죠. 그리고 스핀 과잉이 2s가 1인 경우니까 s가 어떤 경우? s가 2분의 1인 경우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n은 5, 그 다음에 s가 2분의 1인 경우는
여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분모는 어떻게 되죠? 3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5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쪽은 2 팩토리얼. 그래서 우리가 3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을 계산해주면 그게 10이 됩니다. 아, 그래서 스핀 과행이 ES가 3개가 업이고 2개가 다운인 그러한 스테이트는 10개가 존재하는구나. 10개. 그렇죠. 예를 들면 업, 다운, 다운, 뭐 업, 다운, 다운, 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팅을 해주면 그게 이제 양자 상태의 수, 그러니까 스핀 과행이 1인 양자 상태의 수는 10개다. 그래서 앙상블은 10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이 경우 토탈 매그네틱 모멘트는 업이 3개, 다운이 2개니까 m 더하기 m 더하기 m 빼기 m 빼기 m 이렇게 되는 거죠. 3개가 플러스 m, 2개가 마이너스 m이니까 토탈 매그네틱 모먼트는 플러스 m이 되고 그 다음에 매그네틱 에너지는 마이너스 m 닷 b 그러니까 자기장 속에서의 자기 에너지는 이제 토탈 매그네틱 모먼트가 플러스니까 자기장하고 나란한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에너지는 마이너스 mb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이 이제 자기장 내에서 이 경우에 스핀 과잉이 1이 아니고 스핀 과잉이 5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스핀 과잉이 5인 경우는 너무 심플하죠? 5개가 다 업이면 되잖아요. 5개가 다 업. n은 5고 2s가 5가 되니까 s가 2분의 5. 그래서 2분의 5를 n이 5, s가 2분의 5를 넣어주면 그러니까 5 팩토리얼, 업이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다운 파트가 0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중도 함수는 이제 그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앙상블은 몇 개가 되냐면 한 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만 존재하는 거고 토탈 매그네틱 모멘트는 다 이게 5개가 다 플러스 m이니까 5m이 될 테고 매그네틱 자기 에너지는 마이너스 5mb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 없을 때 일반적인 5개 스핀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자기장이 없을 때 랜덤하게 스핀 5개의 입자, 5개의 스핀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상태수는 2의 n승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중도 함수를 모든 n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 해주면 2의 n승계가 토탈 넘버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2의 n승계가 되고 이게 5개의 스핀 시스템이니까 32개의 개가 앙상블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앙상블을 이루는 거니까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그 중에 몇 개의 그 앙상블을 찾은 거죠. 우리가 몇 개의 스테이트를 찾아내면 32개 중에 스핀 과잉이 5개인 경우 그때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찾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건 하지 않았지만 스핀 과잉이 3개인 경우 그 다음에 스핀 과잉이 1개인 경우 지금 했죠. 스핀 과잉이 1개인 경우는 10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고 스핀 과잉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이제 스핀 과잉은 2만큼씩 줄어든다고 했죠. 2s가 5면 그 다음에 과잉 상태는 4가 아니고 3. 그 다음에 1 빼기 1 해주면 1에서 1 빼기 2 해주면 마이너스 1. 이거 빼기 마이너스 2 해주면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5. 그래서 스핀 과잉은 최대가 5. 그 다음에 최소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 스핀 과잉이 5인 놈하고 마이너스 5인 놈은 서로 대칭이라서 한 개씩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스핀 과잉이 1인 놈과 마이너스 1인 놈은 지금 서로 시메트릭 해가지고 10개씩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32개 중에 22개를 우리가 찾은 거예요. 지금 이 이그젬플에서. 그 다음에 스핀 과잉이 3인 경우는 찾지 않았지만 그게 2개가 스핀 과잉이 3과 마이너스 3을 합치면 10개가 돼야 되겠죠. 이거 토탈 넘버가 32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토탈 32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 중에 이제 스핀 과잉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테이트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구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오늘 2장의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몇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하고 이제 앙상블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확률과 열평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